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의 주제는 나도 팩트체커 함께하는 팩트체크입니다. 본과 세션에서 허위조작 정보 대응 현황을 알아봤기 때문에 이번 시간은 실질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적용해 보실 수 있는 교육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실습하시면서 쓰게 될 교구가 있을 텐데요. 교구는 나가실 때 저희가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지난 10월 전국 120명의 중학생이 참가했던 청소년 체커톤 사례 발표에 있어서 팩트체크 활동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미니 버전의 체커톤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뒷부분에는 수업에 활용하실 수 있는 다양한 팁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발표자를 소개합니다. 저희 재단과 함께 청소년 체커톤을 함께 기획해 주신 분들입니다. 최근 전국 각지에서 사례 발표 의뢰가 들어오고 있어서 매우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먼저 부산 주감초등학교 이성철 선생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청소년 체커톤의 숨은 조력자이자 또 심사위원으로도 참여해주신 부산 대량중학교의 최연주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네, 그럼 체커톤의 사례 발표는 최연주 선생님께서 그리고 이후 워크숍은 이성철 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실 예정이고요.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서 영상 하나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우라고 합니다. 이은입니다. 한가현이라고 합니다. 직접 전화해서 물어볼 때 사실 답을 받을 거라는 기대는 없었어요. 내가 기사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했어요 지금 거죠. 근데 팩트체크는 이와 좀 반대입니다. 누군가를 일부러 속이기 위한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허위 뉴스도 많은데 팩트체크를 직접 참여해봄으로써 체커톤에 직접 참여해봄으로써 그런 가짜뉴스를 걸러낼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능력을 가진 학생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언론에 대한 관심이 많고 팩트체크에 대한 관심이 많구나 많이 놀랐습니다. 한국 언론에 대한 밝은 미래를 봤습니다. 팩트체크 TV 내에
정답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답을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거든요. 친구들이 질문을 던지고 저희랑 이야기를 나누고 다른 친구들이랑 팩트체크를 구체적으로 해보는 과정에서 어떤 질문이 던져졌을 때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이 무엇인지를 자기 힘으로 찾아가는 과정을 직접 경험을 해봤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게 조금이라도 기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서울에서 큰 대회를 하는데도 정말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정말 열심히 팩트체크를 해서 진실을 찾아가는 아이들의 모습이 정말 멋있고 행사에 임하는 친구들의 자세와 태도를 유심히 봤고요. 이 학생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정보의 난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좋은 정보, 건강한 정보를 잘 선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내놓는 콘텐츠가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기본적으로 사실인 것을 믿고 들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오늘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엄격하게 검증하고 또 언론인으로서 일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에서 온 미량중학교 교사 최현주라고 합니다. 저는 방금 보셨던 동영상 속에 10월 5일에 있었던 체커톤 사례를 간단히 발표드리려고 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방금 동영상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제가 그 동영상 속에서 정말이라는 단어를 엄청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날 너무 흥분해서 아이들이 생각보다 결과도 좋고 과정이 너무 뛰어나서 저도 모르게 인터뷰하는 동안 계속 정말만 쓰고 있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그걸 보고 엄마 왜 자꾸 정말 계속 써? 할 정도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또 제 교육생활에서 아주 기억에 남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체커톤은 여기 앞에 앉아 계시는 이성재 선생님께서 고안한 대회고요. 저는 그 뜻을 같이 해서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9월쯤에 이런 홈페이지를 만들고 총 120명의 아이들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4명이서 4명 1조로 같이 모둠이 구성되어서 30팀 총 120명을 받았는데 마지막에는 신청자가 넘쳐서 저희가 좀 고민을 했었을 정도로 인기가 좀 있었습니다. 자, 그 과제를 총 5가지를 고민을 해서 저희가 선택을 했었는데, 선정을 했었는데 이 과제들은 청소년들에게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 삶과 연관된 그런 과제들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서 정했습니다. 총 5개였어요. 게임 중독은 질병일까? 머그컵 사용은 환경에 도움이 안 될까? 금강보 때문에 녹조가 생겼을까? 후쿠시마 방사는 우리는 안전할까? 지구온난화는 거짓말일까? 이렇게 선정을 하고
참가 예정자들에게 미리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과제를 팩트체크해보고 싶나요? 라는 내용의 안내를 했고 최종적으로 3개의 과제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지금 노랗게 되어 있는 3가지 과제를 아이들이 관심 있어 했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방사능 이슈가 폭발적으로 인기가 좀 많아서 저희가 각 이슈별로 책상 배치하는 데 좀 애를 먹을 정도로 고민해서 과제 선택을 했습니다. 과제 형식은 이렇게 제공이 되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이 과제의 배경과 또 어떤 식으로 팩트체크를 할 건지 안내서가 들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찬반 양쪽으로 나뉠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다 담고 있는 정제된 기사문을 맨 처음에 싣고 그 다음에 참고 자료 1, 2에는 기사문보다는 조금 가벼운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블로그의 글이라든지 카드뉴스 이런 형식의 찬반에 대표격 되는 자료를 하나씩 실어서 총 3개의 자료를 각 팀에 제공했습니다. 게임 중독 자료고요. 그 다음에 후쿠시마 방사능 자료는 이렇게 우리 오늘 해보실 건데 후쿠시마 방사능 우리나라 안전할까에 대한 자료도 방사능 대담에 관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는 정말 거짓일까 사실일까에 관련된 내용으로 준비를 했는데 이 자료가 좀 특이했던 점은 참고자료 1에는 북극곰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카드뉴스였고 참고자료 2에는 북극곰 개체수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정면으로 서로 대치되는 내용이라서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그 점도 아주 열심히 찾더라고요. 각 팀별로 이렇게 이젤 패드를 나눠주고 뒤에 보시면 저기 다 지금 전시가 되어 있는데 아이들에게 먼저 선 긋는 걸 알려주고 팀명 메뉴에 팀명을 쓰고 중간 그 밑에 팀원 이름과 역할을 쓰게 하고 자료에서 고민한 팩트체크할 내용 4가지를 정리해서 판별로 쓰도록 하고 마지막에 판정 스티커를 붙이고 맨 밑에 전체적인 결론을 내리도록 안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마지막 갤러리 워크 시간에 세워두고 발표 시간을 가졌습니다. 체키라 가이드는요. 저희가 팩트 체크를 하면서 내가 찾은 자료가 정말 진실되고 또 논리적이고 균형 잡힌 정보인가를 한 번 더 체크하는 할 수 있도록 마지막 부분에 가이드를 제공하고 찾은 자료를 이 순서에 따라서 더 정리를 한 뒤에 이젤 패드에 마지막 정리를 하라고 저희가 안내를 하였습니다. 비판적인 사고를 키우기 위해서 신경 쓴 부분입니다. 아까 영상에도 보셨듯이 영역별 전문가분들을 각 영역별 한 분씩 모시고 인터뷰존을 운영했습니다. 궁금한 것이 만약 각 팀에 한 명씩은 저렇게 굉장히 줄을 서 있죠. 인터뷰 존에 계시는 분들이 입에서 단내가 난다 할 정도로 너무너무 힘드셨는데도 즐겁게 참여를 해주셨는데 아이들이 궁금한 점을 적재적소에 가서 잘 여쭤보더라고요. 그리고 한켠에는 산업교사들이 운영한 미니 도서관을 이렇게 마련하고 각 영역별로 책과 또 신문을 뽑은 자료들을 모아놓고 아이들이 여러 자료에서 그 근거들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저는 심사위원으로 이날 참여를 했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마지막에 다리가 부들부들할 정도로 왜냐하면 팩트체크는 그 마지막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과정이 참 중요했거든요. 36분 들어오셨습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10을 센 뒤에 시작을 해도 되겠죠? 네, 또 너무 오래 기다리시면 안 되니까 네. 자, 그러면 배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 맞는 정답을 선택하시면 돼요. 네, 성춘향, 이게 공명은 아니겠죠? 성춘향님 현재 1등이십니다. 실시간으로 이렇게 등수가 바로바로 올라와요. 배틀, 말 그대로 배틀이죠. 네, 현재 사우나님 120점으로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하늘사랑 아자아자 구티님 뒤를 잇고 있습니다. 자, 1분 정도의 시간이 남았고요. 네, RW님, 검기쌤님 올라오셨습니다. 네, 사우나님 다시 1등 탈환. 이제 30초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사우나 이분 누굴까요? 남자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양갱님 올라오셨습니다. 양갱님, 범기쌤님. 지금 엎치락 뒤치락. 최종 결과는 나중에 열어봐야 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상품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10초. 5, 4, 3, 2, 1. 네, 배틀이 종료됐습니다. 선생님들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네. 네, 그러면 저희 중에 어쨌든 제일 많이 맞추신 분이 분명히 있으시거든요. 네, 누군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공개 순위는 따로 안 보셔도 되고요. 네, 제 이름으로 저장해 놓은 곳에서 학생별 점수 확인이라는 걸 누르면 점수가 나옵니다. 네, 사우나님 250점. 혹시 어디 계십니까? 아니, 이거는 좀 반칙인데. 아니죠, 반칙인데. 클럽에서 역시 사우나를 찾았거든요. 네, 죄송하지만 이거는 좀 선수가 저기 축구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 거기 세번 인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설마 했어요. 사우나 이러면서 제가 핀란드 냄새가 좀 나긴 했는데 이렇게 네, 맞아요. 또 오랜만에 한국 오셨으니까 하나라도 더 벌어 가셔야 되는 그 절박함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네, 어찌됐든 네, 우리 검시쌤님, 연객님 네, 와 대단하시네요. 네, 요거 아이들하고 한번 같이 해보면 되게 재밌겠죠. 네, 여기서 세트 검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체커톤으로 검색하시면 이 세트 그대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아이들하고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학생들하고 이렇게 재미있게 좀 분위기를 풀어보고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팩트체킹 101이라고 그 알렉시오 만찰리스라고 세계적인 그 팩트체크 기관에서 이제 일을 하고 계신 대표님이신데 그 유네스코에서 디스인포메이션이라는 그 가이드북을 냈어요. 학생들을 또 일반인들의 그 팩트 체크를 위한 그 가이드인데 여기 안에 이제 활동이 보완되어 있는데 하나의 읽기 방법으로 이 방법을 수업 때 좀 적용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신호등인데요. 빨간색 레드는 팩트 체크가 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명백한 사실 같은 거죠. 해는 동쪽에서 뜬다, 물은 100도씨에서 끓는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검증 가능하고 이미 지금 사실로, 진실로 판명이 되어 있는 그런 것들, 또는 개인의 사상이나 철학 같은 거요. 예를 들어 뭐 경복궁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궁궐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개인의 사상이나 느낌, 철학, 감정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팩트 체크 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빨간 줄을 그으며 있습니다. 그다음 노란색은 좀 어중간한 것들이에요. 이런 거는 토론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사실 기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팩트 체크되어서 보도가 되었을 때 이게 가치 있는가 없는가는 사실은 기자들이 판단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일단 노란색으로 잠정적으로 그어놓고요. 초록색이 중요해요. 초록색은 팩트 체크 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통계 자료만 찾아봐도 알 수 있는 것들. 가령 뭐 작년의 서울의 평균 기온은 역대 최고였다.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날씨와 관련된 거 정보들만 이렇게 날짜만 돌려서 찾아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팩트 체크 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글을 읽을 때, 텍스트를 읽을 때 팩트 체크가 될 수 있는, 또 한 번 더 찾아볼 수 있거나 좀 아니면 또는 좀 의심스러운 정보들에 대해서 밑줄을 그어가면서 읽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곳에 훈련이 조금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보통 국어 시간에 그 텍스트를 읽을 때는 중요한 것에 밑줄을 긋는 활동들을 많이 하죠. 그러나 여기서는 좀 더 관점을 바꿔서 중요한 정보들이 아니라 의심스러운 정보들 또는 팩트 체크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거나 의미가 있는 그런 정보들의 밑줄을 그으면서 읽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제를 제시를 해주시고요. 유명한 기사문이에요. 이 정의진의 어떤 메모에 그 목욕물을 마시는 나라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요 글의 내용 중에서 한번 그 신호등 밑줄 긋기를 한번 해볼게요. 초록색 형광펜이 팩트 체크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붉은색은 팩트 체크 될 수 없는 것이에요. 노란색은 좀 모호하거나 좀 잠정적인 것들은 노란색으로 이렇게 그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광펜이 있으실 건데요. 그걸로 한번 이 글을 밑줄을 그어가면서 읽어보십시오. 초록색이 팩트 체크 될 수 있는 것. 중간중간마다 학생들이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결과물과 항상 비교하는 내용을 넣어 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찾는 정보나 생각들도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옆에 사람과 비교하면서 왜 다르지? 나랑 어떤 부분이 같은지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항상 찾아보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나무 위키라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나무 위키가 믿을만한 정보다라고 하면 사실 거기에는 이견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 되게 믿을만한 정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위키피디아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공동으로 집필이 돼서 완성되는 시스템이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누구든지 거기에다가 댓글을 달거나 수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위키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콜레라가 맨 처음에 발견되고 창궐한 것이 겐지스강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영국군이 그 인도에 이렇게 왔을 때 그때 수천 명이 죽었대요. 처음에 그 이유가 뭔지 모르고 인도에 무슨 풍토병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영국군들이 계속 물만 먹으면 설사하고 이러다가 막 체중이 쭉쭉 빠지고 고열에 시달리다가 죽었대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콜레라였던 거죠. 그리고 그 내용들을 찾아보니까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 힌두교 사원에 있는 그 힌두교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 그 신자들과 그 힌두교의 이 성직자들이 한 번은 시위를 했대요. 무슨 시위를 했냐면 이거 지금 겐지스강의 강물이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이거 사용할 수도 없고 제사 때 쓰기에도 그렇다. 이 물 좀 깨끗이 해달라.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글의 어떤 맥락이나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런 내용들을 인터넷에서 제가 찾아봤었어요.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사실 어느 정도 검색을 통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갖고 있는 글인지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과제를 선생님께서 한번 이제 체험을 해보실 텐데요. 그 후쿠시마 방사능과 관련된 블로그 글을 갖고 왔습니다. 그 블로그 글의 원본이고요. 제가 만들거나 구성한 것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온라인에 함부로 또 이렇게 올리기가 좀 어려웠던 점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만 교육용 목적으로 선생님께서 참고하셔서 이런 글들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시간을 지금 일단 한 5분 정도 드릴게요. 형광펜 이용하셔서요. 이 블로그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한번 팩트체크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 라는 부분이 있다면 빨간색 형광펜으로 이렇게 초록색 형광펜으로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선 내용으로 저희 과제 중에 하나였던 이 블로그의 후쿠시마 방사능과 관련된 글을 읽어주십시오. 대다수 일본인이 이민을 가려고 그래? 그거 확인해 봐. 근데 이거는 이 진화중이라는 선생님 다 체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돼요. 근데 이 사진이 그것도 팩트체크. 선생님 같이 해요. 이렇게 앉으세요. 의자 바꿔요. 당신 같은 경우 빠르게 5개월 정도 바로 나타난다고 하잖아. 그러시면 아니 됩니다. 전문가시잖아.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것들도 세세하게 지금 안내해드리기는 어려운데 이런 사진에 대한 검증도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팩트체크하는 내용은 이런 방식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이젤패드처럼 정리하게 될 경우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실 상황에서 한 50분 정도의 수업 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런 방식으로 구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가운데에는 이 과제와 관련된 핵심적인 주제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일본 방사능 누출 피해가 심각하다 또는 일본 방사능 누출 피해에서 우리나라도 안전하지 않다. 이런 큰 내용의 팩트체크 내용을 쓰시고 주변에는 여기 블로그에 등장하는 주장들에 대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동식물의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네, 그 주장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고 이렇게 근거들을 그 옆에다가 마인드맵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방식으로 나눠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자 방향에서 지금 이렇게 그냥 선 그어가지고 내용을 정리하는 게 더 빠를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중복돼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학생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중복되는 것들은 정리를 하면 되니까 일단은 그 안에 내용에서 저 가운데 있는 큰 주제에서 큰 가지들을 하나씩 뽑아내셔서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검증을 해보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각자 검증을 하면서 가지를 쳐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 글 안에 있는 주장의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도 역할을 나누어서 같이 조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대 주장. 즉 후쿠시마 방사능이 누출 피해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 또는 우리나라에 큰 위험은 안 돼라고 생각하는
반대 주장에 대해서도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팩트체크와 관련된 내용들에서 진실의 삼각검증이라고 있습니다. 그 삼각검증이라는 것은요, 물론 전문인들이 하는 방법이긴 한데요, 정반합의 어떤 관계 속에서 그 정의 입장, 반의 입장, 그리고 제3의 입장까지 조사를 해서 팩트체크로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하고 할 때는 뭐 제3의 입장을 넣으셔도 좋지만 일단은 그냥 정반 정도로 이렇게 이원화해서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것이 지도하시기에는 좀 더 편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장, 좀 반대 주장에 대해서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타 내용도 가지를 얼마든지 쳐서 넣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 경우에는요, 게임 중독 같은 경우에는 김성수라든지 김윤경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좀 등장했었어요. 그런 인물들에 대한 조사로 가지를 넣으셔도 되고요. 또는 그 매체 자체에 대한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맥락에 대한 것들은 얼마든지 끄집어내서 새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들 그 아마 테이블에 매직하고 종이가 있을 겁니다. 테이블별로 이렇게 뭐 하나씩 구성을 하셔도 좋고요. 지금 이쪽 같은 경우에는 좀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한 4명 정도, 4~5명 정도를 한 팀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지금부터 각자 팩트체크한 내용을 종이에다가 한번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시간은 한 40분 정도로 생각해서 넉넉하게 드릴게요. 이 정보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다양하게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좀 한번 찾아보시고요. 오늘 몇 번상 전문가나 책이라던가 이런 것들 다양한 자료들을 함께 제시하지 못하는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살짝 음악도 깔아드릴게요. 그렇지, 이 사진은 진짜 금방 해야 돼. 혹시나 선생님이 선생님이 미디어교육 전공하는 검색해서 근거를 적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일단 좀 생각할까요? 검색 혹시 아시나요? 검색 능력을 보여주세요. 네, 검색 능력을 보여주셔야죠. 네, 좋아하실까요? 아, 핸드폰. 근데 와이프가 믿어주세요.
첫 번째 블로그가 요리 블로그, 전문 블로그가 아니라 환경이나 과학, 또 경험 자료, 원조 자료, 과학, 자료,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IT가 없고 IT가 뭐라고 얘가 알고 싶어. 아까 오마이 그게 가장 있어요. 그래 형이 여기 그 내용이 뭐냐면 판결해요. 우크라이나 바로가 비상사태부 장관. 이름은 바로가 비상사태부 장관. 장관. 지금부터는 직접 인용해. 이 사람이 한 얘기인데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약 5%에 불과하다. 5%에 불과하다. 이건 상식적으로 예상컨대 후쿠시마 사건에 대해서 우크라이나가 그 체르노빌 사고가 있었던 데니까 비상사태부 장관에게 코멘트를 요청을 했는데 이걸 답변을 했다라는 것 같은데 이거 어디서 주워진 얘기인지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사이런스 타임즈에 조작 공장이 2012년 3월에 개봉기죠. 매체에 대한 시사는 검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말해주세요. 유명 잡지의 실리 그리고 무용 지도에 따르면 기본적인 리스트쇼에 나왔대요. 근데 원래 정확하게 이제 그거를 만년된다고 하야 여기 정의되는 않는 걸로 보는 거예요. 네, 그렇죠. 반대는 여기다 하고요. 그러니까 11배 이상이다라는 것에 대한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거죠. 만약에 없다면 관련된 대응이 없고, 만약에 이거를 반박받았다는데 만약에 이거를 반박하는 정의가 있다면, 반박하는 정의가 있다면, 그거는 여기에 만약에 좀 연결을 지어서 해주는 거죠. 우리 마인드맵 자체가 사실 웹처럼 같이 연결이 되거든요. 위치는 상관없어요. 네, 그러면 얘를
싫어하는 사람 많지? 그럼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세슈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사고의 한 5% 정도 같다. 전체 사고의 규모죠. 이것도 근데 코멘트가 원전 사고의 5% 정도. 그러니까 이게 뭐의 5%인지는 몰라요. 이게 뭐 사망자가 5%인지 아니 피해 규모가 5%인지 아니면 원자료의 규모가 5%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대체로 사고의 5%라고 했으니까 피해 규모 방사능이 유출된 어떤 그리고 저작권 개념이 없어가지고 아무데나 막 따다가 갖다 붙이는 이게 지금 후쿠시마가 언제 폭발했는지 근데 일단 어쩔 수 없이 이쪽 언론에 동일한 사진에 대한 기사가 있어서 그게 익숙해 남의 글을 볼 많이 먹느냐 급전하기부터 찾은 이 전자 이거 하는지는 위험하다는 괜찮아요. 이 사진 괜찮아요. 유해 물질의 규모 원자로 중심과는 아주 사실상 괴담이에요. 5% 예전에 우연히 발생 이게 그 나로가 장관의 설명이에요. 공식 사례로 효과적인 난방 부전 나비 서울경제가 이거 하자 일단 그 검색하신 내용을요 좀 정리하신다 생각하고 그냥 메모하신다 생각하고 그 종이에다가 좀 적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 사람이 진짜 그리고 거기 지금 사실은 난방 부전 나비만 기용하는 거 근데 이 고도한 괴담에 대한 기타 비평이 이미 있거든요. 그만 사실하고 미디어는 조선일보를 채택한 거를 다시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 일본의 주장 이게 지금 일본 영진 기사의 수심에 오염됐고 절반이 고농도 방사능에 오염됐다. 그 주장에
김익중 누구야? 김익중 얘기하세요. 거기에 2012년 12월 6일자리 예를 들어서 여기 2011년 12월 9일자리 고등어 어떻게? 처음 그러니까 가끔 먹는 거는 괜찮다는 얘기지. 그래도 찝찝해서 피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거의 안 받아. 그거 이렇게 나와요. 해당 지도를 보면 눈으로 봐도 3분의 2 이상은 오염된 거. 색이 지나면 근데 여기 지키는 게 그거야. 설거야. 체코 토론을 지금 체험해보고 계신데요. 자연스럽게 토론이 진행된다는 것을 아마 지금 체험을 통해서 느끼시고 계실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실 때 그 학생들끼리도 토론이 자연스럽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자료들을 제공을 해야 할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게 바로 지금 이 체키라웃 가이드입니다. 학생들이 어떤 자료를 찾았을 때 선생님들께서 보시기에 그 자료가 좀 신뢰성이 떨어지거나 보시기에 조금 이렇게 팩트체크하기에 적절하지 못한 자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거 옳지 않아 라고 설명하시지 마시고요. 이 체키라웃 가이드를 가지고 학생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믿을 수 있는 정보인지 논리적인 정보인지 균형 잡힌 정보인지를 판단하게 해두었습니다. 이 자료는 미국의 미디어 스마트에서 나왔던 자료들을 저희 사정의 체커톤의 행사의 특징에 맞게 조금 수정을 해놓은 내용이고요. 여기에 점수도 매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앞에 보시면 여러 가지 가지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각각의 가지들에 대해서 체크아웃 가이드를 가지고 한번 점수도 매겨보고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지금 내용을요 저희가 다 조사하지 못해요. 사실은 이 내용을 조사하기에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지금부터 선생님들께서 하셔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앞에 한번 봐주시고요. 지금 차주 내용이 어떻든 여기서 한번 판정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위원회 입장을 네, 이렇게 내용을 뭐 어떤 내용이든 쓰셨다면요. 여기에다가 이 각각의 주장이 있죠. 주장이나 근거. 이 주장에 대한 것도 있고 이 근거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다시 한번 해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큰 주장에 대해서 판정을 한번 내려보는 겁니다. 판정은 그 스티커가 아마 교구로 제공이 되었을 텐데요. 이 교구 스티커를 이 옆에다가 붙여보는 거예요. 지금 한 가지씩 종류별로 스티커가 크게 나가서 아마 스티커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그림을 그리거나 옆에 글자로 그냥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아니면 포스트잇 같은 걸로 이렇게 하시거나 라벨지 같은 걸로 충분히 만들어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서 교구를 만드셔서 프린트해서 학생들한테 주고 이 옆에다가 내용을 판정을 해보게 합니다. 한번 스티커를 붙여보시고요. 주장 전 일본어권 70% 이상이 쓸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근데 2013년 기준에 일본 영토 70% 오염시키니까 머니투데이에 김익중 동문대 이도 교수가 일본 시청에서 오염됐다고 말해줬어요. 근데 제가 일본의 방송을 듣는데
정윤 센터장님하고도 이거 관련해서 좀 많이 논의가 있었는데요. 이 판정 기준은 사실은 정량적으로 체크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팩트 체크를 한 사람의 정의적인 판단이 필요한 거고요. 그 5가지 중에서 가장 해당된다고 하는 부분들을 거기에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시간이 대체로 사실. 자, 그다음에 사람이 저러니까 이분의 전문가를 믿어요. 100%는 없어요. 완벽한 사실은 없어. 완전히 안 되고. 자, 그다음에 방사능이 음식을 먹으면 몸도 방사능에 피해가 옵니다. 네, 이건 약간 과장됐답니다. 자, 이 섹터가 100mSv 이상 방사능을 받으면 암 발생률 조사를 줄어들지만 고등어를 예를 들면 SBS에 방사능을 먹으면 진짜 몇만 배 행복할까라는 비교를 한다면 고등어를 먹었을 때 우리가 세슘 100% kg당 세슘 100g에 생긴다면 1년에 0.2mSv가 생성됩니다. 방사능 필요 없습니다. 매일 먹어도.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나게 과장된 이건 근거 있어요. 이거는 일반의 사실 너무 과장된 이것에 대한 가장 과학적인 대답은 아까 저거보다는 얘도 맞다는 거죠. 선생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 거는 원전에서 방출한 유해물질 규모가 5%인 거고 여기에 주자는 원자로의 규모가 10%입니다. 여기는 피해 규모고 이게 물리적으로 해석을 할 거냐 아니면 보충적으로 우리가 맥락까지 조절을 해서 이 진술의 어떤 그 전달되는 이미지, 의미까지 전체적으로 분석을 할 거냐라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른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먹고 나서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피해가 11배 이상이 여기 나와 있는 사진 최선을 다해서 부르고 그런 안에 애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는 사진만 찾아본다든지 방문을 하든지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만약에 한번 체험해 본다면. 네네. 이 수업이 시간 안에 해가지고 이렇게 정확하게 없는지 안에 만약에 시간랑 장소비 갖고 하는데 얼마나 넣어도 강사가 되게 준비해야 되게 많아요. 너는 그게 언제 설치됐는지, 근데 너는 폭발 계기를 어떻게 폭발했는지, 그다음에 방사능 사고 당시에 방사능은 어땠는지,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 뒤에 어디에서 가장 공감을 하는데 이제 원래 체코톤의 목적이 하치가 지금 자기가 자기가 찾아서 질문하는 게 체코톤인데 강사가 그런 걸 배분한다는 것 자체가 틀을 보고 있어요. 우리 좀 고민이 되는 그거를 그렇게 해봐야 제일 낫지 않을까.
그럴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본 단위로 들어가는. 근데 어쨌든 본 단위로 들어가는 것은 제가 다른 분들하고도 자문을 부족해도 이건 노동적 약속이기 때문에 체크라는 것은 그래서 보여드렸으면 보여주는 직책이 보여주는 직원은 걔네들 반칙이 안 나요. 얘는 이것만 했는데 그래요. 진짜 대부분의 시간에서 오는 거가 하면 되었지만 70% 이상 또는 세수비 5%는 다시 별다른 기회로 멤버들은 없다고 그걸 오염도가 적은 것을 확인되었지만 이거로 되었다면 70%가 그렇지. 제대로 먹으면 모든 거를 먹으면 진짜 몇만 배의 피폭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 말이에요. 근데 별로 그렇게 많아요. 저도 읽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데 요는 반박도 있고 맞다는 것도 있고 반박, 재반박도 있고 그거는 옆에 있거나 먹으면 조금 더 피폭은 안 쓰나 이게 차이가 없어요. 대신에 제가 요거를 느낀 거는 자, 선생님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제 이 블로그에 있는 이 글 자체가 하나의 정보예요. 여기에 대해서 팀 안에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탁상용 판정표가 있을 겁니다. 캘린더처럼 생긴 거요. 탁상용 판정표에 이렇게 정리를 해서 책상 위에 한번 올려놔 주시겠어요? 지도까지 찾은 게 되게 좋아요. 네, 저희가 간단하게 좀 공유하는 시간을 그래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방식으로 할게요. 선생님들 좀 귀찮으시겠지만 그래도 다른 팀하고 공유하는데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어보는 게 매우 중요한 활동입니다. 테이블별로 한 분 정도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실 분들만 남고 나머지 다른 분들은 다른 테이블에서 어떤 내용들을 조사했는지를 한번 들으러 가보는 갤러리 워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남아주시고요. 다른 분들은 다른 곳에 가서 어떤 내용들을 조사했는지 한번 이렇게 경청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그럼 이동할게요. 한 분만 남아주시고 다른 분들은 이동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여기 앞에 나는 영주는 딴 데 가서 지금 올라가면 돼. 네, 선생님 이렇게 한 분 빼고 지금 잠시 일어나서 다른 팀에 가서 설명을 좀 들어주세요. 다른 팀에서 어떤 거 조사했는지 한번 좀 확인도 부탁드립니다. 질문을 하셔도 괜찮고요. 우리가 출처를 써보면 신뢰도에 요즘에 영주 씨가 무슨 얘기를 했다 이거는 신뢰도가 낮아요. 어떤 뭐 저널에 과학 저널에 하는 데까지만 하시면 돼요. 다 하실 필요 없어요. 네. 다 지금 완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전체 과정 체험하는 게 중요하니까 너무 완성하는 데 집중하지 마시고요. 다른 곳에 가서 그냥 한번 생각을 들어보세요. 네. 지금 일어나서 이동 부탁드립니다. 후쿠시마랑 체르노빌이 아니지? 아니요, 대체로 사실 이거 저희 아직 안 만들어서 완전 끝이에요. 그래서 태어나야지. 뭘까요? 뒤집어놔요. 이거는 이 가상용 판단 유보예요. 아직까지 저희는 판단 유보예요. 왜냐면 아직 지금 4가지를 다 해가지고 4가지를 다 해야 되잖아요. 팩트체크는. 근데 저희는 지금 2가지밖에 안 됐는데 전문가 하라는 게 이제 제가 이거를
시간이 부족한 데다가 찾을 수 있는 자료가 사실은 제가 논문에서 찾아보고 이게 과학 잡지까지 실렸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의견을 가지고 했어요. 네. 가장 그리고 지금 세션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1년에 방학기가 있어서 사람들이 있고 이거는 자연스럽게 수 있는 방사능 물질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는 발견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그 매체의 가장 큰 문제는 직접 인용이 거의 없고 재인용. 그 출처들이 또 제재 인용이 대단히 많아요. 어떤 무슨 이태명은 뭐죠? 이게 가장 원소스에 가까운 출처라고 과학적인 근거라고 저희가 찾아냈는데 여기 회원께서 우리 팀원께서 찾아내셨는데 직접적으로 이 뭐죠?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에 2011년 12월 6일 리포트에 보면은 이게 어떻게 관찰이 조작을 확인하기 위한 자기 전에 이런 자료를 먼저 알아보고 대체 사용적인 근거를 이게 지금 뒤에 영향까지 받는 걸 조정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찾아놓고 나면 주장 3호는요. 주장 3이요. 이거는 잘못 쳤어요. 대체로 사실이 아니고. 그 부분도 그래서 이제 끝나고 바로 말씀을 드리려고 이게 성실하죠? 저희 원원이다 말로쓰다 방향치에 집중을 해서 그래서 교사가 이걸 한번 보아야 또 어떤 아이들이 시간이 필요해요. 이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완전 관심 많은데 아까 저분이 사실 아니 사실이 이렇게 좀 끝에다 보면 되게 우리 각자 찍읍시다. 일단은 체험 안내가 오늘은 체험하는 걸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들이 많으셨는데 단위 시간에 할 수 있는 어떤 일이냐 1차 시 또는 블럭타임으로 2차 시 안에 할 수 있는 수업이냐 그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팩트체크라는 것은요 굉장히 노동집약적인 일이에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팩트체크 언론사인 뉴스톱의 김준일 기자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방법이 없다. 별다른 방법 없다. 시간이 엄청 많이 드는 거고 더 노력이 든 만큼 양질의 그 내용을 찾을 수 있고 진실에 더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한 차 시 또는 두 차 시 안에 이 내용을 만약에 접근을 해서 어떻게 되게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신다. 그럼 그거는 조금 넌센스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방법은 가급적이면 지역의 어떤 뭐 도서관이라던가 이런 공간에서 뭐 오전이라던가 적어도 한 서너 시간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집중적으로 전체의 과정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해커톤의 방식이에요. 해커톤이라고 제가 이름 붙인 게 괜히 해커톤이 아니에요. 팩트체크 수업을 한 게 아니라요. 팩트체크 해커톤을 한 거예요. 해커톤이라는 것은 보통 막 1박 2일씩도 해요. 장기적으로요. 왜냐하면 그렇게밖에 해결할 수 있는 과제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단위 시간에 뭔가 짧게 무언가를 얻어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런 류의 수업, 허위 정보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들께서 기준으로 삼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첫 번째, 팩트체크 하실 판정 스티커를 보시면 SNL 팩트체크의 판정 스티커가 지금 이 무슨 모양이죠? 계기판 모양이에요. 실제로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거는요 실제로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전혀 사실 아닌과 뭐 사실 아닌 뭐 이거를 왔다 갔다 해요. 즉 지금 내린 판정의 결과는 고정적이고 불변하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계기판의 모양도 학생들에게 알려주시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오래 걸리시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완전 진실된 데이터에 접근하려고 보니까 찾아본 뉴스에 또 그 뉴스에서 인용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원데이터 자체까지 들어가고 그걸 찾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아이들은 그렇게까지 찾진 않아요. 네, 아이들은 그렇게까지 찾진 않아요. 그런데 물론 그거 중요하죠. 그러나 이 판정에 대한 그 스티커가 이게 유동적이라는 부분 중요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 수업의 목표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제가 앞에서는 목표를 미리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선생님, 이 수업의 목표는요. 팩트체크를 통해서 무엇이 허위 정보의 진실이고 거짓인지를 명확하게 밝혀내는 데 있지 않아요. 아이들은 뭐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이 팩트체크 저널리즘만 해도 아예 대학원 과정에서 2년 동안 배워야 되는 거예요. 팩트체크 저널리즘과 관련해서 너무 어려워요. 이건 논문의 검증 수준의 어떤 학문적인 그 연구 능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전공하지 않았잖아요. 일반인들한테 팩트체크 필요하다고 하지만 허위 정보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 바쁘게 사는 우리들이 뭐 아니면 아이들, 노인들이 엄격한 그 진실의 삼각 검증을 하면서 뭐 취재원에게 전화까지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팩트체크라고 보시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체커톤을 운영하면서 청소년들 그리고 노인들에게 필요한 팩트체크 능력 또는 허위 정보에 대한 대응의 어떤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좀 많은 고민을 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계속 이야기를 나누라고 했죠.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진짜 교육적인 목적이에요. 내가 조사한 내용과 다른 사람이 조사한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고 내 생각을 말하는 열린 사고 또 융통성 있는 그런 마인드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일반적인 시민들 특히 청소년과 노인들에게 이 팩트체크와 관련된 엄격한 부분을 알려주려고 하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건 이런 수업에서 학생들이 더 많이 이야기를 하게 하고 아까 잘하셨어요. 토론 다들 엄청 열의 있게 하셨잖아요. 그런 토론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토론이 더 많은 여러 사람의 학생들과 대화를 통해서 머릿속에 완성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질문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양한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지점은 거기까지예요. 명확히 거기까지예요. 네. 그러나 그것만 해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허위 정보가 왔을 때 의심스러운 것이 있을 때 그냥 그대로 보고 공유하고 퍼나르고 이랬대 라고 다른 사람한테 말하고 그게 문제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뭔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내가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볼 줄 아는 것 그리고 질문할 줄 아는 용기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런 내용인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고 서로 토론할 줄 아는 것 그게 오늘날 청소년과 우리 일반 시민들에게 필요한 팩트체크의 능력 허위 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이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죠. 여기 계신 분들은 전업 기자도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교육자예요. 그러면 교육의 본연적인 목표에 더 다가가야 돼요. 문제 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이런 것이 훨씬 더 교육의 파트에서는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체험해 봐야 이게 뭐가 문제였고 수업 때 이런 부분에 더 중점을 둬서 그냥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선생님들이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목표를 제일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몇 가지 또 재밌는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제가 이제 좀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것들인데요.
학생들의 상세 검색 능력들을 좀 알려주실 필요가 있어요. 정보의 접근성을 좀 키워줄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정보 검색 능력이 높을수록 학생들이 더 많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체코톤에서도요. 그래서 학생들의 검색 능력이라는 게 오늘날 디지털 리터러시라고도 하고 정보 리터러시죠. 이런 것들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을 길러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부메랑을 처음 만든 나라는 이 문장 전체를 초등학생 보면 이거 아예 그 전체 넣어가지고 찾아보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장 전체보다는 핵심적인 키워드, 네, 키워드를 가지고 부메랑 처음 나라 요 세 단어를 넣어보는 거죠. 그러면 원하는 결과가 나올까요? 선생님들 찾아보시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거예요. 부메랑 처음 나라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자, 검색도 마찬가지로 끊임없는 전략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검색 전략의 수정이에요. 안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요. 다른 검색 엔진을 사용해 보는 거죠. 네이버에서 찾다가 안 되면 선생님 없어요. 찾는 게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애들이 이렇게 달려와요. 그러나 그건 거기서 끝난다면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그걸 찾아서 주신다면 학생들의 정보 접근성을 길러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럼 길은 제공을 우리가 그런 교육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검색 사이트, 검색 엔진에서 찾아봐. 결과가 다를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네이버가 아니면 다음이나 구글이나 뭐 네이트, 뭐 빙 이런 곳에서 검색을 해보는 거죠. 자, 이런 곳에서 검색을 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 부메랑을 처음 만든 나라가 어디인지 또 어떤 방법으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상세 검색의 방법이 있어요. 중요 단어, 반드시 포함하는 단어, 제외할 단어. 보통은 이런 방식인데요.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네이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부메랑이라는 단어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쪽 검색 옵션이라고 있어요. 여기 검색 옵션을 열어보면 상세 검색을 할 수 있는 칸이 열리거든요. 여기 상세 검색, 기본 검색이 부메랑, 그리고 여기 일치하는 단어, 부메랑의 검색 결과 중에서 일치하는 단어, 예를 들어 뭐 처음이나 나라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겠죠. 반드시 포함하는 단어는 그 포함하는 것 중에 정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처음이라는 말을 뭐 넣는다든지 나라 뭐 이런 걸 넣을 수 있고 제외하는 단어. 제가 예를 들어 부메랑이라고 치고 여기에 처음 그리고 나라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그럼 위쪽에 표를 여기 검색을 보시면 이렇게 반드시 포함되는 거는 플러스로 하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이 다운표는 포함하는 단어들인 거죠. 그래서 여기 뭐 예를 들어 나라 해보니까 지금 뭐 카드 부메랑 뭐 이런 카드와 관련된 거, 또 뭐 조국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말의 칼 부메랑 맞는 조국. 그래서 조국에 대한 단어는 빼볼게요. 그럴 때는 빼기를 넣으시면 돼요. 조국. 네, 이렇게. 그래서 검색을 해보면 조국에 대한 단어들은 전부 다 제외가 돼요. 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조국을 빼고 나니까 뭐 진솔하지 않은 책들, 뭐 춘추칼럼, 뭐 주사파 부메랑, 뭐 아웃백 부메랑 포인트, 뭐 이런 게 있네요. 여기서 이제 빼는 거죠. 주사파, 아웃백. 그러면 점점점 더 줄어들 수가 있어요. 검색의 채 같은 거죠. 채를 더 많이 만들면서 걸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이 훨씬 더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찾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이렇게 빠르게 검색하는 방법들을 알려줄 필요가 있고요. 이래도 검색 결과가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영어로도 최후의 방법으로 영어로도 검색을 해보게 하는 거예요. 요걸로 검색하면 나오더라고요. 영문 위키피디아에 어디서 만들었다. 원래 저는 호주로 알고 있었는데 호주만은 아니더라고요. 다른 유럽이라던가 이런 곳에서도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했던 그 사냥 무기라고 그 영어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의 검색 능력을 길러주고 정보 접근성을 길러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특히 프로젝트 학습,
학생들이 조사나 어떤 이런 활동에서는 이 검색 능력을 먼저 길러줄 필요가 있어요. 이게 가장 기초적인 어떤 역량이자 리터러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보 리터러시에서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재밌는 걸로 제가 인비드를 소개해 드릴게요. 인비드는 크롬 브라우저에 까는 거예요. 여기 크롬 열면 앱이라고 있고요. 앱 들어가면 앱 스토어라고 있어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기 하면 이쪽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깔려요. 여기서 인비드라고 검색을 하면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프로그램이 이렇게 살짝 들어와요. 제가 어떤 건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픈 인비드. 여기서 뭐 검색을 해볼 수 있는데요. 여기 어널리시스에서 그 유튜브에서 보면서 조금 의심스럽거나 한번 찾아보고 싶은 정보들이 있다면 여기서 한번 찾아볼 수가 있어요. 저는 예를 들어 예전에 백양중학교에서 이 체커톤 파일 테스트를 하면서 그 뉴질랜드의 페미니즘과 관련된 허위 정보로 팩트 체크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뉴질랜드가 페미니스트들에 의해서 장악이 돼가지고요, 막 남자들이 다 도망가고 막 이혼하려고 그러는데 뉴질랜드에서는 뭐 이혼 위자료도 너무 비싸가지고 이혼도 못하고 막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 그리고 뉴질랜드 정부에서 그 4대 권력 기관장이 다 뭐 여성들에 의해 장악되었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허위 정보인데 이 허위 정보의 내용을 제가 공유를 하는 거죠. 여기 그 주소는 혹시 퍼가시는 거는 알고 계시죠? 제가 주소를 복사한 다음에 여기 인비드에서 내용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튜브의 영상에 대한 메타데이터가 떠요. 몇 명이나 봤는지, 또 이 영상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시간 길이,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 지역, 올린 지역이 뜨기도 해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보다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트위터 비디오 서치라는 거를 한번 눌러볼게요. 트위터에서 이 비디오를 공유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한 번에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거를 한번 눌러서 방금 전에 봤던 그 허위 정보를 어떤 사람들이 공유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한 군데에서 이걸 공유했어요. 성북구를 사랑하는 시민연대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들어가 봤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나 한번 볼까요? 이런 거. 서울대 복직한 조국 월급 받아먹고 등산산 매경. 북에 못 받은 돈 3천억 원 육박. 좌편향 맘카페가 무서워요. 그리고 문재인 네임덕 시작됐다. 민주당 맘카페 커넥션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맘카페들과 문재인이 서로 커넥션이 있어서 여론조작, 총선을 위한 여론조작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글도 있고요. 뭐 해양수산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 영상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아는 것도 사실은 그 영상에 대한 또 신뢰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오늘날 미디어들을 공유해가는 사람들의 패턴, 아이들도 그렇지만 내가 좋아하고 내가 관심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맞는 것들을 주로 공유하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들어가면서 아까 전에 그 체키라웃 가이드에도 균형 잡힌 관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들을 써 놓았어요. 그런 질문들을 던져보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양쪽의 입장이 서로 다 들어가 있는 거니? 아니면 여기서 편향적이거나 아니면 특정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비방하거나 근거 없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은 없는 거니? 이렇게 해서 그 글을 공유하는 사람들에 대한 맥락적인 지식들을 여기서 한번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인비드에서 또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 포렌식 같은 경우인데요. 포렌식에 들어가서 이거 허위 정보인데 혹시 뭐가 허위 정보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이 그림은 뭔지 아시죠? 뭉크의 절규인데요. 여기 그림 요거 한번 보시죠.
좀 의심스럽지 않나요? 이미지의 합성이 오늘날 되게 쉽게 가능해요. 파워포인트에서도 이 정도는 가능해요, 사실은. 그러면 이 좀 이상한 부분들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런 더 정교한 합성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포렌식이라는 게 그 이렇게 그 데이터 같은 것들을 분석해내는 기법들인데요. 포렌식 서치를 누르면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이렇게 보여져요. 이 각각이 하나하나의 그 분석하는 기법들에 따라서 서로 다른 그 시각적인 데이터들을 보여줘요. 여기 보시면 되게 뭔가 진하게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도 붉은색으로요. 이렇게 되어 있고 매끄럽지가 않은 부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일반적인 사진을 원본을 넣어보면 더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학생들하고 같이 한번 비교해 보면서 어떤 부분들이 합성되어 있는지 포렌식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미지의 합성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응해서 교육을 할 수 있어요. 단 이거는 사실은 완벽하고 정확한 어떤 분석은 아닐 수가 있어요. 잘못 분석해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얻은 결론도 그것이 사실이다 거짓이다 완전히 판단하지 말고 더 다른 맥락들을 통해서 더 함께 다양하게 찾아보게 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비드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허위 정보를 분석해보는 방법은 없을지 좀 생각을 해봤어요. 구글 트렌드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의 검색어와 빅데이터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위쪽은 루머고요. 아래쪽은 비루머. 그러니까 루머가 아닌 걸로 실제 있었던 일로 밝혀진 뉴스들이에요. 이 두 가지의 내용의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지금 어떤 경량의 차이가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위쪽은 어떤가요? 루머는 거짓인 게 판명이 된 거는 지금 가로축은요 시간이에요. 세로축은요 이거를 검색한 사람들의 빈도예요. 시간이 지나는데 계속 끊임없이 뭔가 이런 결과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 선풍기 루머 뭔지 아시죠?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예요. 선풍기를 틀고 자면 죽는다. 저 세상으로 간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10년 전, 20년 전에도 있었어요. 계속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게 인터넷에 뜬금없이 막 올라와요. 그런 것들은 알고리즘으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서 허위 정보를 가짜뉴스를 필터링하는 알고리즘 자체가 바로 이런 패턴을 분석하는 거예요. 갑자기 예전에 뭐 올라왔던 게 또 갑자기 탁 튀어나왔다. 그러면 그 정보에 대해서 조금 필터링을 해보는 거죠. 아래쪽은요? 아래쪽은 사실로 밝혀진 거예요. 그 사실이 밝혀진,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난 그 시기에만 아주 높게 빈도가 올라가요. 검색 빈도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줄어들어요. 제가 이 내용으로 구글 트렌드에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구글 트렌드는 그냥 구글 트렌드라고 검색하시면 돼요. 그러면 사이트가 나오거든요. 뭐를 검색해 볼까요? 올해 문재인이 치매에 걸렸다. 뭐 이런 게 작년에도 있었고요. 그 루머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몇 가지 막 증거들이 뭐 인터넷에 막 돌아다니고 흘리고 뭐 휘청거리고 뭐 이런 것들이 돌아가기도 하고 문재인 치매로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루머죠. 자, 패턴을 한번 보시죠. 지금 1년 12개월, 1년 동안의 그걸 보면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 갑자기 탁 올라갈 때도 있고요. 굉장히 불규칙하죠. 루머가 아닌 걸로 밝혀진 거, 얼마 전에 좀 안타깝지만 그 연예인 두 분이 생을 좀 끝내셨는데 그 내용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 패턴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네, 순식간에 이렇게 촥 올라가지만 그 다음에 네, 이 내용이 사그라들어요. 네, 일반적으로 루머와 비루머의 차이를 이 빅데이터에서 시각적으로 분석할 때 이런 방법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같은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아까 뉴질랜드 페미니즘으로 넣으면요, 전 세계에서 이 단어를 이 말로 검색해 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전 세계 지도에서 우리나라만 들어와요. 제가 영어로도 검색해봤어요. 뉴질랜드 페미니즘을 영어로도 바꿔서 해봤는데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걸 검색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의미하는 게 뭘까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루머와 비루머는 어떤 아주 특정 계층에서 굉장히 그 급속하게 어떤 정보들이 이렇게 확 나온다면 그건 한번 의심해 볼 만한 내용이라는 거죠. 이렇게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시각적으로 검색을 해볼 수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자, 굉장히 촉박한 시간 동안 저희 워크숍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나 또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요, 제가 명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저희 워크숍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